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우리 박주민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하셨죠? 네, 예, 제가 기회특별시,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기회특별시, 예,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아무튼 저도 기본, 기회, 기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출마 선언했는데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김 기자님, 그 오세훈 시장 한강 사업, 예, 올해 1,487억 2,5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104억 4,100억 100만 원. 맞습니다. 운영 수입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기업이었으면 쫓겨날 거 아닌가요? 저희 오늘 오전 네. 오마이뉴스에 지금 1번 기사로 탑 기사로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네. 저희 여당 팀에서 취재를 좀 열심히 했던 사안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강버스가 이제 주력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에. 근데 이제 돈을 많이 썼습니다. 네. 돈을 많이 쓰고 뭐 당연히 이제 배가 움직이고 이런 사업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과 올해 운영 수입이 얼마인지를 좀 자료를 구했습니다. 네. 살펴보니까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4억을 기록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1,487억을 썼습니다. 뭐 그 중에는 이제 선박 건조비라든가 네. 그리고 뭐 도선장 이런 큰 시설물들에 대한 비용이 많고요. 그 이후에는 그럼 얼마나 벌어들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104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건조 보조금이라든가 부가세 환급금 이런 것들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요. 선착장에는 편의점, 카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을 합쳐보니 50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뭐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강버스가 거둬들인 순수익은 50억 9,900만 원보다 작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2개년도의 지출과 수입을 단순 비교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사업 설계 자체가 네. 애초에 그 한강 리버버스 사업, 한강버스의 과거 이름입니다. 그 사업이 처음 설계될 때는 284억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본인들 예산이 예. 200억 정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한강버스 선박 건조가 늦어지고 그리고 정식 운항이 늦어지면서 이 수익이 발생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액수가 예상치보다 작기 때문에 현재 한강버스가 SH로부터 빌린 돈이 1,476억이거든요. 네.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되게 큰 뭐 여러 분야가 좀 나뉘어지는데 과연 이 돈들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SH는 상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결국 SH는 서울시가 출자한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시민들의 세금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짚었습니다. 땅짓고 헤엄치기네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SH의 담보가 있고 결국은 민간 기업이 저거 한 거 아닌가요? 그 국감장에서는 서울시장은 계속 질의를 하면 네. 그거는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하는데 저렇게 SH라는 기업이 거의 뭐 다 대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출자도 했고 네. 무담보로 대출 그러니까 빌려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에서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한테도 그렇게 사업하라 그러면 사업하시겠죠? 제가 민간 사업자라면 예. 하겠죠. 뭐 담보 제공 없어도 뭐 수백억 빌려주고. 아니 못할 이유가 없죠. 예. 그렇죠. 출자도 해주고 지금 홍보도 해주고. 예. 의원님 그 현장에도 가셨잖아요. 여러 번 멈춰선 갔죠. 현장에도. 여러 번 갔었죠. 지금 예. 배 지금 멈춰 있죠. 지금 운항을 일부 구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승객도 태우고 하고 있나요? 네, 일부 구간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거 말고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안전성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수익 안 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계속 운항하다 중단하다를 반복했고 네. 구조적으로 저 선박의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한강의 수심이 워낙 얕다 네, 보니까 네, 네. 특히 이제 잠실 선착장 그쪽은 1.8m 뭐 2점 몇 미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안전 문제도 담보 안 돼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수익의 수익의 부분도, 문제 그리고 특히 안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도 운항하다 중단하다 운항하다 중단하다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지난번에 그 누리호 쐈을 때 아 예.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은 재밌는 반응 중에 하나가 누리호 예산이면 아니 한강버스 예산이면 누리호 한번 보낼 수 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자조 섞인 얘기를 했던 것 그것뿐만 같은데. 아니라요. 예. 한강버스의 노선이 일부 9호선 라인하고 또 겹쳐요. 네. 9호선 굉장히 과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정책을 발표할 건데 차량 객차 수를 늘리고 하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한강버스 할 돈을 그걸 하면은 진짜 출퇴근용 대중교통을 훨씬 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긴 기차를 도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차 량, 차량의 네, 차량의 숫자를 늘려서 숫자를, 네, 맞아요. 왜냐면 플랫폼도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늘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 보면 플랫폼이 좀 남는 그렇게 돼 구조예요. 있거든요. 여기까지 네. 씁니다. 이런 약간. 네. 그래서 조만간 발표하신다는 거죠. 이번 주 내에 발표하려고 이번 주 내에. 합니다. 예. 지난 11월 16일 잠실에서 멈춰 섰을 때 그때 박주민 의원님께서 달려갔죠.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고 저도 마침 그날 당직이라 전화드리고 맞아요. 인터뷰도 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안전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한강버스가 스크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추진이요. 맞아요. 워터제트가 아니라 물을 뿜어내는 형식이 아니고요. 아, 네, 네. 아래서 이게 막 스크류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한강에 수많은 물건 그 물질들이 쌓여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이 걸리면 안전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김 기자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뭐 이과 이렇게 좀 공부하신 거예요? 아 저는 국어 국문과 학생이에요. 아니 국어 국문과를 하더라도 국문과 저도 문과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네. 수심이 맞아요.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한다라는 거. 그리고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 곳이라는 거. 이걸 서울 시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준설이 더 이제 돈이 많이 들 거다. 큰 그림은 그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모른 척 저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예. 대중교통이라고 계속 포장을 했다가 지금 사실 그 포장지 다 뜯겨져 나간 건데 맞아요. 그 얘기가 대중교통이라고 해야 재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기후동행 카드하고 엮을 수도 있고. 그 은평구의 박유진 예, 시의원이라는 예. 분이 그 질의할 때 그 얘기 한 그 영상이 또 맞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해야 서울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대중교통이라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2시간 걸리는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지금 한강버스의 홍보 문구는 일상의 쉼표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예. 쉼표에 방점이 찍혀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청계천을 갔는데 아니 한번 가보세요. 청계천에 무슨 비초롱 축제인가 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청계천에다가 한강버스를 띄워놨더라고요. 홍보한다고. 아, 좀 기가 막히다.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멘탈이 완전 갑이다. 아, 제가 사회자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되죠. 멘탈이 엄청 갑이다. 이 상황에서 그 청계천 빗조롱 축제 하는데 그 한참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막 그 조형물로 이게 밤에 빛을 비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상당히 좀 센터예요. 저게 되게 요지인데 거기 한강버스가 딱 있더라고요. 생뚱맞게.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 오마이 TV 이제 애청자께서 댓글로도 예. PD 수첩을 봤는데 한강 주변 시설물 사고 위험도도 증가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저희도 예. 보도를 했었는데 항주파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생기는 건 예. 마치 중력에 의해서 사고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텐데 맞아요. 그 한강변에 있는 수많은 수상 레저 업체들이 예. 이 배가 바지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기물 파손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김지연 기자님한테 딱 화면이 딱 가면 되게 신뢰가 가네. 약간 뭐 약간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네. 약간 과학자 느낌이에요. 딱 과학자 느낌인데 국어 국문학과. 예, 아무튼 되게 예. 신뢰가 가는 지금 감사합니다. 예, 그냥 과학 논평으로 예. 주로. 네. 한강버스는 저는 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만 이건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수사해야. 그 선박에 대한 제조 과정,
문제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사업 결정 과정 이거를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이 안 되면 공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서울시의 이런 정말 점검은 다 해야죠. 행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대대적인 감사를 해야 할 그리고 것 같아요.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는 당장 멈추고 맞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온 김에 그냥 감사 지금 밭들어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착공했죠. 착공했어요. 예, 원래 목적과 취지의 전혀 다른 형태와 방식이지만 착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총리가 행안부에 이 과정에 좀 의문점이 있다. 특히나 이 조사하고 이런 공론 조사했던 이게 뭐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 뭐 지표나 이 질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꼼꼼하게 봐라. 그리고 서울시에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랬다는데 그 뒤로 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뭐 저도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쪽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간에 원래 목적과 취지는 6.25 한국전쟁 때 맞아요. 참전했던 22개국으로부터 석재를 제공받아서 하겠다는 네, 건데 원래 맞습니다. 석재를 지금 한 나라만 보낸 상태예요. 그럼 원래 목적과 취지에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럼 사업을 다시 검토하든지 아니면 뭐 철회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들이붓겠다는 거라서 뭔가 알박기처럼 맞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저희 같아요. 세종대왕이 있는 저런 곳에다가 저런 좀 흉물이죠, 흉물. 그리고 있을 이유가 있는 데다가 공간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유엔의 고마움을 표시를 하려면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사실 네. 용산에 이미 전쟁기념관이라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한국 전쟁 등을 기리는 예.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기능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 사실 항상 도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뭐 도시에 대한 뭐 이런 설계 이런 거 생각할 때 기능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런 거 없이 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 많고 이 종묘와 관련돼서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유산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정말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 네, 유산청장이 또 보도가 얘기했더라고요. 나왔죠. 예. 자료를 좀 내고 네. 또 공문으로 이제 유네스코나 이쪽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한 뭔가 회신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네.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영향 평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향 평가를 하면 유산 되는 영향 거고 평가. 저는 답답한 게 사실 서울시도 올해 초에 뭐라 그랬냐면 유산이 있는 곳 앞에는 고층 개발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용적 이양제라는 걸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례 안까지 만들었었어요. 공청회도 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빠른 속도로 아니면은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뭔가 한다, 예.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음.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묘 앞에 그렇게 수직 형태의 고층 주상복합을 넣는 건 도시 전체의 기능상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지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종률도 원래 영종률보다 수백 프로를 더 높여서 그럼 영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건데 그럼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기획 기사도 나왔지만 뭐 건설회사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나는 아, 답이 희응으로 시작하는 예, 거기- 예, 예. 건설회사부터 또 이 H로 시작하는 무슨 또 이게 거기가 건축에 설계하고 그런 맞아요. 곳이잖아요. 네. 예, 그런 데가 나오고